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는 거야.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대가를 얻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도 됐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새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효율성이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효율성이라는 단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학생들, 사실은 어른들도 사실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필요하고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더 한 20%, 50% 똑같은 시간을 더 활용을 많이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저는 그걸 못해서 아직까지도 그걸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게 늘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학창 시절부터 가지고 왔던 노하우들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시간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효율성의 이 사전을 찾았을 때 사전적 의미는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전적 의미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기대를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은 시간과 연관성이 깊은데요. 결국 효율성이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값진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 이런 사전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공부를 할 때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어른들은 사회생활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정해진 데드라인, 마감일들은 우리가 학생 시절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다 필요하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해야 되는 to-do 리스트에서 프라이어타이즈를 잘 해야 됩니다. 오케이, what are the things that I have to do today? 그리고 오늘 할 일 중에서 what are the things that I have to get done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이 순서 정리부터 해야지 mentally,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조금 압박감도 더 풀려날 수가 있고, 하루의 시작과 중간에 할 일, 끝에 할 일, 학교 가기 전에 할 일, 학교 가서는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니까 학교 끝나고 와서 내가 할 숙제,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주는 공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배를 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어타이즈를 해야 된다. 중요도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큰 일부터, 중요한 일부터 해나가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짜증나고 복잡한 놈부터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으라 그러지만은 일단 I wanna get those nasty things done first. 그러면은 짜증은 나 시작돼. 근데 시작 때 마음이 막 급하니까 일단 제일 빡세고 힘든 것부터 해놓는 거야. 그러면 뒤에 할 일들은 it's only matter of time. 그냥 내가 몸만 굴리면 해결이 되는 조금 더 심플한 것들을 뒤에 남겨놓는 게 하루를 끝내가는 데 기분이 좋으니까. 하지만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큰 일부터 처리를 할지, 아니면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웜업이 된 후에 사람이 하루의 뒷부분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그거는 중요도를 정하든 중요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팁들이 있을 것 같냐면은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외운다. 이거를 막 책상에다 깔아놓고 본격적으로 내가 오늘 할 일이야 해가지고 막 할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영어 단어가. 그런데 사이드로 조금씩 하면 좋은 거예요. 요즘에 사실 저는 다른 일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게 학생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잡다구리하게 할 일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일, 그 다음에 학생들 학원 일들, 그 다음에 우리 공부 관련 학원 일들, 그 다음에 저 같은 입장에서는 몇 달 전부터 이 유튜브 일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근데 24시간 주 7일 하는 거는 늘지 않지. 근데 내가 내 개인 생활도 하긴 해야 되고, 그걸 다 sacrifice 하면서 공부를 할 수는 없겠고 하면은 어떻게 이 work과 life와 또 학생의 입장에서 공부와 라이프와 이 밸런스를 잘 맞추냐가 중요한데, 짜투리 시간 활용의 요령이 늘면은 상당히 생활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예로, 요즘에 운전하고 출퇴근을 하잖아요. 운전하고 출퇴근을 할 때 핸드폰에서 앱을 깔아놓고서는 여기서 이 Audible이라는 앱을 씁니다. Audible 앱은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책을 책으로만 읽었지, 근데 요즘에는 이 책을 성우들이 녹음을 해놓는 Audible 그 앱에 아마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실 책들이 많아요. 사실 한국 책은 없고 영어 책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자, 이거를 운전을 할 때 스피커에다 연결해놓고 그냥 트는 거죠. 그러면은 운전을 하루에 몇 분을 하는지 모르지만 출퇴근할 때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그 책들의 오디오를 듣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면 운전하면서 솔직히 뭐 합니까, 사람이. 할 게 없어. 그래서 그 운전 시간에 책을 읽으면 좋겠는데, 내가 운전대 잡고 있는데 책을 못 읽으니까 그 시간에 어러블 같은 걸 들으면서 책을 한 권씩 있습니다. 자, 이걸 하잖아요. 한 달에 책 4권 정도 읽는 건 일도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만 책을 들었는데 또 편하잖아. 내가 읽는 것도 아니야. 읽어줘, 성우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유튜브도 쓰레기 같은 유튜브들 말고 나한테 좀 공부에 도움이 되고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유튜브는 솔직히 저 같으면은 짜투리 시간에 좀 볼 것 같습니다. 비밀 얘기인데 똥 쌀 때 화장실에서 힘만 주지 말고 힘주면서 유튜브 보는 거지. 괜찮은 생각이죠. 근데 유튜브가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비디오들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짜투리 시간에 짬을 내서 들어주면은 멀티태스킹이라고도 하죠. 똥 싸면서 유튜브도 듣고 운전하면서 책도 읽고 듣고 이런 식입니다. 짜투리 시간 활용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하면서 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생긴 요령 중에 하나인데, 서양 사람들 중에 제가 많이 임프레시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사람들, 또 특히 그 중에는 독일 사람들. 제가 같이 학교를 동기가 졸업을 하고 MIT에서 박사를 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여튼 머리는 제일 좋은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독일에서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독일에 가끔 이렇게 친구 보러 가면서 얘기를 듣는데, 미국에서 이 사람도 코넬 나오고 MIT 나오고 뭐 이랬으니까 오래 살았고, 유럽에 독일에 가서 일을 한 3년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독일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잡생각 잡일을 하나도 안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 회사 다니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9 to 5 일을 하는데 5가 지나서 이제 야근을 해. 오버타임을 하면 회사에서 엄청 걱정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is there something wrong? Did we give you too much work to do? 그게 아니면은 일하는 시간에 끝나야 되는데, 야 너는 왜 아직까지 오버해서 일하냐? 근데 이 친구는 한국 사람의 마인드로 열심히 한다. 뭐 근무 시간에 8시간, 9시간이지만 나는 하루에 10시간, 12시간도 더 하겠다는 근성이 있잖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분은. 그런데 그것들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하지 마라, 회사에서는 그게 건강에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로 하지 말라고 자꾸 추천을 한답니다. 그래서 한 1, 2년을 살면서 가만히 봤더니 이 독일인들은 일하는 시간에 핸드폰도 안 하고 아무 잡일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펴.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그 일만 한대요, 몰아쳐서.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 낭비되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할 때 저는 그런 점에서 느낀 게, 할 때는 회사에서는 저는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집에서도 문자가 오고 뭐 했니 오잖아. 근데 이게 이머전시 상황은 아니에요. 다들 친구들이 놀자, 뭐 what's up, 뭐 what are you up to, 뭐 이딴 소리란 말이야 다들. 근데 오씨 연락 고마워, 막 친구가 날 차려줬다는 게, 그래가지고 연락 또 답변을 해. 나 주로 그거를 좀 끊은 지 저는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집중적으로 일을 한다거나 뭐를 자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거나 무조건 핸드폰은 다 저는 진동도 아닙니다. 비행기 모드입니다. 비행기 모드를 하면 전화기가 숨만 쉬고 있어. 근데 이게 작동은 안 돼. 아무 메시지고 뭐고 자식 오지도 않아. 근데 그거를 얼마나 해? 내가 뭐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뭐 1시간, maybe 2시간? 그리고 다시 키고 내 일을 집중해서 몰아친 다음에 해서 다시 키고 그때 오면 뭐 답변하고, 그 사이에 뭐 세상이 뭐 죽고 살고 하는 큰 문제는 안 생기더라는 거지. 그런데 많은 일을 집중을 해서 해결을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더라 해서 핸드폰을 솔직히 날리는 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는, 집중적으로 할 때는 좀 그렇게 외부와 좀 나를 단절시켜 놓고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저번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 새해부터는 주 5번 매일마다 뭐 짧은 비디오든 오랜 비디오든 뭐 우리가 제 직업과 관련된 학원 관련된 일이든 아니면 미국 유학생 관련된 일이든 뭐 아주 랜덤한 것만 아니면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 비디오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되고 인스파이어 되고 뭔가가 느끼는 바가 있고,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받았다라든지 어떤 면에서든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죄다 잡아서 제공을 한번 하고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쁘게 봐주시고요. 이런 시도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요거 에디팅하고 만드는 여기 우리 직원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조금씩 응원의 메시지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